넝쿨 강낭콩의 재배 저고는 10에서 25도씨, 20도씨 전후에 생육과 개화가 촉진이 됩니다. 촉성시설 재배 시에는 최저기온이 15도씨, 최고기온은 25에서 27도씨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도씨 미만의 저온과 30도씨 이상 고온에서 착협률 저하 및 꼬투리색 이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상품성 저하가 되죠. 35도씨 이상에서는 콩알 없는 빈 꼬투리만 생기는 고온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이럴 때 물을 주어서 온도를 낮추고 햇빛에 토양이 노출되지 않도록 피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 관리입니다. 개화기까지 다소 건조한 상태로 관리를 보통 하시는데요. 개화 후 꼬투리가 익어가는 시기에는 수분 요구가 크므로 충분한 수분을 유지를 해주시고 토양 수분 부족 시 꼬투리의 신장과 비대가 억제되므로 오전에 관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재배 시 오후에 관수를 하게 되면 지온의 저하와 하우스 내 습도 상승이 되면서 병의 발생이 조장됩니다. 주의하시고요. 파종 후 25일경에 본엽이 사음의 전개가 되게 되면 화학 분화가 시작이 됩니다. 개화 저고는 20에서 25도씨, 개화 한계 온도는 13도씨입니다. 30도씨 이상의 고온 시에는 낙화, 낙엽 발생이 되고요. 특히 고온 조건에서 꼬투리 비대가 억제됩니다. 비교적 넝쿨 강낭콩은 병해충에 그렇게 크게 시달리지 않는 그런 작물입니다. 그래도 가끔 농업인들께서 오셔서 질문을 하심으로 중요한 몇 가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이크 병입니다. 모자이크 증상을 잎에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또 위축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매기충이 진딧물이에요. 이럴 경우 적용약제로 진딧물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병주는 즉시 포장해서 제거를 해주시고요. 탄저병은 보통 연작 장애가 있는 토양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잎의 꼭지와 연맥의 갈색 병반, 잎 뒤 연맥 다소 위축이 되는 현상이고요. 빗물에 의해서 전파가 됩니다. 병균은 병반 부위 조직 내에서 월동해서 이듬해 포자 형성으로 발병의 원인이 됩니다. 파종 전에 살균제로 종자와 지죽대 등을 소독을 해주시고요. 개화부터 종실 비대기에 적용약제를 10일 간격으로 2-3회 정도 살포를 하시는데 교호 살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병, 조기 낙엽을 시키며 조기 노화를 시키고 그리고 종자 무게도 감소를 시킵니다. 노린지, 빈 꼬투리나 기형 종자를 발생을 시킵니다. 꼬투리가 매달릴 시기에 적용약제로 교호 살포하셔서 잡으시고요. 트랩 설치도 하셔서 포획해서 밀도를 낮추셔서 피해 경감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딧물, 각종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게 보통 진딧물입니다. 개미가 진딧물을 등에 태우고 와서 이 바이러스를 매개를 하게 됩니다. 발생 초기에 적용약제로 꼭 교호 살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응애입니다. 작년에 농업인이 오셔서 응애를 잡으려고 약을 치는데 도무지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이 좋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약제에 대한 그런 정보보다도 적용약제를 쓰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해마다 적용약제가 달라지거든요. PLS가 강화돼서 앞으로는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적용약제를 꼭 쓰셔야지만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 초기에 적용약제로 교호 살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거세미나방, 알에서 나온 유충이 가해를 하는데요. 늦은 봄부터 초여름까지 피해가 좀 있습니다. 발생 초기에 적용약제로 교호 살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호 살포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은 여기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1, 살균제 밑에 다1이라고 써져 있죠. 노란 그 색깔로. 그 밑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는데 X를 쳐놨어요. 왜 X일까요? 거기도
다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 1은 작용기작을 표시를 한 겁니다. 작용기작이 같기 때문에 이걸 쓰시면 안 된다고 X를 쳐놓은 거예요. 그 오른쪽을 보시면 동그라미를 해놨죠? 이것은 뭐가 작용기작이 뭘까요? 가1입니다. 이 약을 쓰셔야 돼요. 아주 좋은 약을 쓰려고 두 번째 약을 사가지고 왔는데 안 듣더라 하는 것은 요 작용기작 다 1이 밑에도 다 1인 경우라서 그렇습니다. 요 위에가 가1이면 밑에도 가1이에요. 그러면 작용기작이 같은 약이 똑같은 약입니다. 이런 약은 쓰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에는 교호 살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약이 듣질 않아요. 그죠? 자, 살균제는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용기작이. 살충제는 1, 2, 3순이죠. 9C를 쓰셨으면 다음에는 1C나 3C를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교호 살포를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자, 가뭄 피해입니다. 자, 콩과 작물 중에 넝쿨강낭콩이 그나마 그래도 가뭄에 강한 편이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뭄은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도 5년 주기로 2회씩 매우 심하게 발생하며 이러한 가뭄은 생육과 수량 품질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콩류는 비교적 많은 수분을 요구하는 작물로 발화하기 위해서는 씨앗 무게의 50에서 70% 이상이 해당하는 수분을 흡수해야 하고 최고 100%까지 필요로 합니다. 가뭄은 잎의 크기와 강화성 능력과 씨앗 생산과 수량의 관계를 변형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잎이 광합성한 동화산물이 꼬투리와 씨알로 전달이 적게 됩니다. 시기별로 수분시 꼽힐 때 14%, 꼬투리 비대기에는 20%, 씨알 발육기에는 26% 감소를 합니다. 잎줄기, 꼬투리기 생장과 질소 동화가 생육에 필요한 물질의 흡수를 감소를 시킵니다. 사전 예방 대책으로는 종자 살균제 처리로 발화율을 높이시고요. 토양 보수력도 높이시고 또 피복 등을 하셔서 토양 수분 증반을 최소화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과습장애입니다. 넝쿨강낭콩이 콩류 중에서 가장 스패가 큰 그런 작물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강수량이 많아서 연 강수량의 40에서 60%가 집중 호우성으로 내려서 과습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장마기간, 폭우기에 물빼기 불량 지역에서 과습 접근이 오래되면 생육이 저하되고 수량이 크게 떨어집니다. 과습장애 부위는 뿌리이면서 산소 결핍에 의한 독성 대사물질의 생성과 양분 결핍으로 과습장애는 독성 대사물질을 생성하고 양분 결핍으로 식물체가 시들고 마르는 그런 장애 증상이 나타납니다. 뿌리의 생육과 활력, 질소 고정이 낮아지고요. 양분 흡수 물질 전류가 감소되고 생육과 수량이 떨어집니다. 피해 대책으로는 배수로와 암거 설치로 정체수를 제거를 하시고요. 또 순쥐르기와 북주기를 실시를 하십니다. 과습 피해 콩에는 보통 요소가 0.5에서 1.0%로 연면 시비를 하시게 됩니다. 조온해 냉해입니다. 개화기와 꼬투리 비대가 지연이 되며 종실의 소립화, 생리 기능의 저하, 분지, 절수 및 꽃수의 감소를 초래를 합니다. 5월까지 늦서리가 내리는 경우가 있죠. 사전 예방 대책으로는 지력 증진을 통한 토양 비옥도를 개선하셔야 됩니다. 토양 비옥도 개선, 적기 파종 및 육묘이식 재배를 하시고요. 인산 함량이 높을수록 저온에 대한 저항력이 크므로 밑거름으로 충분히 공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콩꽃은 30도씨 이상에서 고온 장애를 받을 수 있으며 35도씨 이상에서 꼬투리는 형성되나 콩알이 없는 빈 꼬투리만 생깁니다. 이럴 때 피해 대책으로 물을 주시고 또 피복을 햇빛에 토양에 노출되지 않도록 피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넝쿨강낭콩 연작장의 경감 방법입니다.
토양 분석을 하여 생육에 필요한 적정 비료만 시용을 하시고 잔여 양분이 집적되지 않도록 토양 관리를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3년 연작 후 2, 3년 정도 화분과 작물, 옥수수, 수수, 보리와의 윤작 또는 휴작을 좀 해주시고요. 가축분 퇴비보다는 톱밥 등을 사용한 완숙 퇴비를 식물성 퇴비를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토양에 유용한 미생물이 우점해야 퇴비 비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미생물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유용 미생물 EM을 주기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활용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유산균 토양 발효 농법에 대한 지원 사업을 잠깐 설명을 하고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통 매년 연작장애 경감제라는 지원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연작장애 경감제 대신에 유산균을 공급을 하는 유산균 토양 발효 농법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바뀌어서 이제 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다수학 및 소독증대 중심의 토양 관리를 하였어요. 그러니까는 농약, 화학 비료, 축분 등을 과다 시용을 했죠. 그러면서 점점 토양이 안 좋아져서 생산성도 저하되고 품질이 약화되어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에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연 발효 농법을 도입해서 저비용,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토양 자연 발효 농법 확산을 위한 유산균 및 유기산 등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산균을 만약에 구입을 하시는데요. 이 유산균은 식물이 흡수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작물이 흡수하지 못하는 고분자의 유기물을 저분자화해서 식물의 생장에 기여를 하는 그러한 미생물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발효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발효. 여기 있습니다. 발효.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효소를 이용해 유기물을 분해시키는 과정. 그게 발효입니다.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토양 미생물 제제를 구입을 많이 하시죠. 유산균 제제죠.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M이란 무엇일까요?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EM을 오랜 기간 제조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사리를 해적생물인 불가사리를 채취해서 불가사리 액비도 제조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기물 혼합비료도 제조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EM은 effective, 그러니까 유용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아주 좋은, 유용한 마이크로 오거니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이라는 얘기예요. 그 첫 글자를 따서 명명한 유용 미생물군을 뜻하면서 광합성 세균, 효모균, 유산균 그 이외에 몇백만의 미생물이 있다고 말씀들을 합니다. 그 중에 현미경을 보게 되면은 이게 다 보이지는 않지요. 근데 이제 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균이 유산균, 광합성 세균, 효모균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유용 미생물은 어떻게 지구상에 존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상에는 존재하는 미생물의 80에서 90%는 해바라기 균입니다. 중간 미생물이죠. 요 그림에 보시면은 웃고 있습니다. 헤헤거리면서 해바라기 균입니다. 이 균은 그냥 중간균이에요. 나쁜 편도 아니고 좋은 편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 그 색깔을 띠지 않은 그런 중간균입니다. 근데 왼쪽에 보면은 나쁜 균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은 좋은 균이 있습니다. 이 나쁜 균이 많아지면 가만히 있던 중간균이 나쁜 균의 역할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EM이나 좋은 유용미생물을 넣어주면 이 유용미생물의 숫자가 많아지면 중간균이 유용미생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쁜 미생물이 수가 증가하면 나쁜 미생물이 성격을 띠어 부패, 오염 등에 가담하게 되고, 반대로 유익한 미생물이 수가 많으면 유익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유를 방치를 하면 유해균이 감염이 되죠. 그러면 부패가 되면서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우유에다가 유산균을 넣으면 요구르트로 발효가 됩니다. 몸에 좋은 요구르트로 만들어지는 거죠. 음식물은 방치가 되면 유해균에 감염이 돼서 부패되면서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에 EM을 넣으면 음식물 퇴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EM이 하는 역할이 아주 농업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미생물이 되겠습니다. EM은 발효를 촉진하는 유용 미생물이 복합제로 항산화 물질을 생성하여 부패를 막고 유기물을 저분자화하여, 이 내용은 식물이 그 유기물을 흡수하기 좋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흡수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제 EM의 농업적 활용에 대한 표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500배로 희석을 해서 쓰세요 하면은 잘 모르십니다. 그거를 이제 이 표를 보고 하시면 되는데요. 말통에 넣으시면 20리터죠. 20리터 말통에 500배로 희석하려면, 자, 가로와 세로에 만나는 지점 요 용량을 넣으시면 돼요. 그게 500배입니다. 40ml. 자, 이거 보통 종이컵 한 컵을 보통 보면은 40ml라고요. 근데 그 영양제나 농약 같은 경우에는 그 뚜껑에 그 눈금이 다 있어요. 그거 보시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친환경 비료 흑조화입니다. 예,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합니다. 그 축분을 주로 쓰시는 분들은 그 혼합 유기질 비료 흑조화가 비싸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축분은 수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 혼합 유기질 비료는 수분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게 좋은 비료이면서 비싼 비료인데, 이 비교를 해보시면은 그 축분에 비해서 절대 이게 비싸게 우리가 내놓지 않습니다. 이 금액이 나온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아실 겁니다. 자, 휴작기에는 비닐 부직포 등 피복자재를 걷어두시고요. 비 또는 담수 상태로 염류 직접을 씻어내십니다. 이거는 노지일 때만 가능한 얘기고요. 용탈이 되니까.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나 수수 등을 재배하면 염류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비옥하고 부식질이 풍부하며 스케질이 많은 토양을 일단은 먼저 만드셔야 돼요. 재배하시기 전에. 자, 수확입니다. 파종 후 90일 정도가 되면, 또 개화 후 43일 정도가 되면 수확을 하게 됩니다. 수확 기간은 보통 1개월 정도로 5회 이상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넝굴 호랑이 강낭콩은 생엽 외피가 호랑이 줄무늬 모양이 뚜렷하고, 또 종실 크기가 최대에 달해 협이 굴곡이 뚜렷한 때가 수확 적기가 되겠습니다. 종실용은 하우스 바닥에 펼쳐서 4, 5일간 건조를 하시고 탈립해서 보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종자 수분 함량이 12% 이하로 그늘에서 5에서 7일간 건조하게 되면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겠습니다. 보령의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 내용을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이란 특허청이 증명하는 일종의 상표이면서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우리 보령시가 직접 품질 기준을 규정하고 지역 특산품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지자체가 직접 관리자로서 철저한 품질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보령시가 또 직접 관리하는 최고의 맛과 품질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2019년 4월 1일 지리적 표시
보령넝쿨 강낭콩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을 등록 완료를 하였습니다. 자, 이게 등록증이고요. 가운데 이 그림에 이 그림을 포장 박스나 상표에 붙여드립니다. 보령시 넝쿨 강낭콩 등급 기준입니다. 구분으로는 꼬투리 모양과 꼬투리 길이, 꼬투리 정립 개수, 정립 모양, 정립 크기, 또 중결점과 경결점 내용이 있습니다. 특과 상보통으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꼬투리 모양은 품종 고유의 꼬투리 모양과 색택을 갖추고, 또 길이는 10cm 이상이고, 또 꼬투리 정립 개수가 3알 이상이 돼야 되겠죠. 정립 모양은 품종 고유의 색상과 무늬가 선명하고 윤기 있는 것을 특으로 봅니다. 특등급으로 보고 있죠. 그 바로 좀 선명도가 떨어지면 상이고요. 정립 크기는 1cm 이상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중결점은 결점이 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경결점은 작은 것을 얘기하는 거고, 10% 이하인 것은 특, 20% 이하인 것은 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리적 표시제 증명표장을 이렇게 활용을 했죠. 네. 자, 이것은 천북 농협의 그 유통센터입니다. 이게 홍수 추락기에 이렇게 많이들 나옵니다. 그래도 가격을 많이 받아요. 한 18,000원, 19,000원도 받으시고, 어떤 분이 20,000원 넘게도 받기도 합니다. 실한 것은 아주 실하게 나오는데, 보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종자로서 공급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동 선별 시스템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자, 선별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계시죠. 자, 박스를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 활용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연구회 회원분들은 이 박스를 꼭 사용을 하셔서 출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넝쿨 강낭콩의 문제점과 근무 개선 방안은 봄 재배 시 조기 파종으로 인해서 설이나 냉해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될 수 있으면 조기 출하 약정 농업인 외에는 노지 재배를 하실 때 4월 파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우스에서 이중하우스를 지원을 받으시거나 하셔서 시설 재배를 좀 하시고, 그렇게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봄 재배 홍수 출하로 7월에 봄 재배한 그런 넝쿨 강낭콩은 7월에 홍수 출하가 되게 되는데요. 이 가격이 진짜 마음껏 못 받아요. 많이 받으시는 분은 2만 얼마 이렇게까지도 받으시긴 하지만은 대다수의 분들이 그렇게 가격을 품질만큼 받지를 못합니다. 홍수 출하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재형 이중하우스를 좀 활용을 하셔서 재배 작형을 다양화 좀 해주세요. 그래서 좀 앞당기셔서 출하 시기를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고 품질 보령 넝쿨 강낭콩 이미지 구축이 부족한데요. 지리적 표시제 증명표장 이것을 활용하셔서 상품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령 넝쿨 강낭콩 지리표시 증명표장된 그러한 강낭콩은 일정 수준 이상의 그런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를 한번 구축하도록 다 같이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금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